서울 강남구 모 중고차 매매단지. 2026년 1월 초 평일 오후 2시 300개가 넘는 매장 중 절반 이상이 셔터를 내렸습니다. 영업 중인 곳도 손님은 보이지 않고 딜러들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 딜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이 왔었어요. 2,200만 원에 차 사겠다고. 근데 캐피탈에 2,500만 원을 갚아야 차를 넘겨줄 수 있어요. 제가 300만 원을 더 내야 하는데 그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고나라에서 중고차 금매를 검색하면 1만 건이 넘는 매물이 뜹니다. 3년 전 같은 검색어로 나왔던 게 2,000건이었습니다. 무려 5배입니다. 그럼 5년 전만 해도 어땠을까요? 2021년 가을 강남 한복판 고급 음식점에서 30대 중고차 딜러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 차 5대 팔고 순이익 2,500만 원 찍었어. 나는 그랜저 하나로 800만 원 남겼지. 샴페인이 터지고 SNS에는 인증샷이 올라갔습니다. 당시 현대차 그랜저 신차 계약하면 출고까지 8개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중고차는 당장 탈 수 있었죠. 2020년식 그랜저를 3,200만 원에 사서 6개월 타다가 3,400만 원에 파는 게 가능했습니다. 차를 타면서 돈을 번 겁니다. 그래서 차테크라는 말이 생겼고 젊은 직장인들까지 나도 중고차 사서 되팔아볼까? 라며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딜러들은 캐피탈에서 재고금융을 받아 차를 10대, 20대씩 확보했습니다. 쌓아두기만 해도 가치가 올랐으니까요. 역사상 유례없는 광풍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현재 그 열기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K카의 2025년 3분기 보고서를 보면 중고차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3% 급감했습니다. 전국 중고차 매매업체 파산 신청 건수는 2023년 127건에서 2025년 432건으로 340% 폭증했습니다. 가격 붕괴는 더 가혹합니다. 2022년 10월에 3,800만 원 하던 2021년식 카니발이 지금 중고나라에 200만 원에 나옵니다. 44.7% 폭락입니다. K5, 소나타 같은 중형 세단은 평균 5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연체율입니다. 자동차 할부 연체율이 2025년 말 기준 4.7%를 기록했습니다. 15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2022년에는 1.2%였습니다. 4배 가까이 뛴 겁니다. 중고차 매매단지 공실률도 심각합니다. 2022년 5%에 불과했던 게 2025년 말엔 27%까지 치솟았습니다. 딜러 5명 중 1명 이상이 문을 닫았다는 의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2023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올렸습니다. 미국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을 따라간 거죠. 문제는 자동차 할부 금리였습니다. 은행권 신차 할부는 7에서 8%대로 올랐지만 중고차 할부는 10에서 15%까지 치솟았습니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라면 18에서 20%입니다. 숫자로 확인해 봅시다. 2,500만 원짜리 중고차를 60개월 할부로 구매한다고 가정합니다. 금리 4%일 때는 월 46만 원 정도 냅니다. 금리 15%가 되면 월 59만 원입니다. 5년간 총 780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차값의 31.2%를 이자로 토해내는 구조입니다. 월급 300만 원 받는 직장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차 할부로 월 60만 원, 보험료 15만 원, 유류비 20만 원, 주차비 10만 원. 차 하나 때문에 월 105만 원이 나갑니다. 월급의 35%입니다. 여기에 전세자금 대출이나 학자금 대출까지 있다면 더 엄청나겠죠? 그러는데 소비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이 돈이면 택시 타고 다니지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로 2024에서 2025년 2년간 20대와 30대의 신규 차량 구매는 2022년 대비 37% 급감했습니다. 카푸어는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비극입니다. 딜러들이 2021에서 2022년에 어떻게 차를 대량 확보했을까요? 자기 돈으로 산 게 아닙니다. 캐피탈의 재고금융을 끌어다 썼습니다. 차량 가격의 80에서 90%를 빌려주고 차가 팔리면 원금을 갚는 구조입니다. 키움캐피탈, 신한캐피탈, KB캐피탈 등 주요 금융사들이 2021년부터 이 시장에 적극 뛰어들었습니다. 구조를 뜯어봅시다. 딜러가 3천만 원짜리 차를 매입합니다. 캐피탈이 2,700만 원을 빌려줍니다. 차량 명의는 캐피탈 앞으로 등록됩니다. 딜러는 300만 원만 내고 차를 보유하게 되는 거죠. 이자는 월 1.52% 수준입니다. 한 달에 40에서 50만 원씩 나갑니다. 2022년까지는 천국이었습니다. 차는 빨리 팔렸고
가격도 올라 이익이 남았습니다. 2,700만 원 갚고 나머지가 순이익이었죠. 하지만 2023년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차는 안 팔리는데 이자는 매달 나갑니다. 재고 10대를 보유한 딜러라면 월 이자만 400에서 500만 원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차량 명의가 캐피탈 앞으로 되어 있어서 원금을 상환하기 전까지는 명의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즉, 손님이 이 차 살게요 라고 와도 딜러가 캐피탈의 원금을 먼저 갚지 못하면 차를 넘겨줄 수가 없는 겁니다. 2025년 12월 경기도의 한 중형 딜러 사례입니다. 2,800만 원에 매입한 2022년식 투싼이 있습니다. 캐피탈 대출 2,5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세는 1,900만 원입니다. 손님이 1,900만 원에 사겠다고 합니다. 딜러는 캐피탈에 2,500만 원을 갚아야 차를 넘겨줄 수 있는데 손님한테 받는 돈은 1,9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을 어디서 구합니까? 결국 거래는 불발됩니다. 손님은 있는데 차는 못 팝니다. 이게 지금 전국 매매단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고금융지옥입니다. 정도가 지나쳤습니다. 금융사들은 버블 시기에 무분별하게 돈을 풀었고 지금은 회수만 하려 합니다. 딜러들만 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고차 시장의 대기업 점유율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그동안 현대기아는 중고차 시장 점유율을 30% 이하로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 규제가 사라진 겁니다. 현대기아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전국 서비스 센터를 활용한 인증 중고차 매장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품질 보증 3년, 무상점검 10회, 할부금리 우대 연 5.9%, 사고 이력 완전 공개. 개인 딜러가 절대 따라갈 수 없는 무기들입니다. 소비자 시뮬레이션을 해봅시다. 2021년식 그랜저를 사려고 합니다. 동네 매매단지에서는 2,300만 원에 나왔습니다. 현대 인증 중고차 매장에서는 2,450만 원입니다. 150만 원 차이입니다. 하지만 인증 중고차는 3년 품질 보증이 붙습니다. 엔진 미션 문제 생기면 무상 수리입니다. 할부 금리도 6% 수준입니다. 동네 딜러는 아무 보증 없고 할부 금리 12%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디서 사겠습니까? 2025년 하반기부터 인증 중고차 점유율이 급등했습니다. 업계 추산 2026년에는 35%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이 완전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3천만 원 이상 프리미엄 차량은 인증 중고차로, 1,000만 원 이하 저가 차량은 개인 간 직거래로 빠지고 중간 가격대의 일반 딜러들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재고금융을 갚지 못한 딜러들이 범죄의 길로 빠지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중고차 관련 사기 고소 건수가 전년 대비 280% 급증했습니다. 수법은 다양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한 차를 두 곳 캐피탈에 이중으로 담보 설정하거나 허위 매물을 올려 계약금을 받고 잠적하는 식입니다. 피해자는 딜러 동료들과 일반 소비자들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자영업자 몰락입니다. 중고차 딜러 대부분이 1인 사업자거나 소규모 법인입니다. 이들이 파산하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20년, 30년 이 일 하나로 가족 먹여 살렸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2025년 11월 인천의 한 50대 딜러는 재고금융 1억 2천만 원을 갚지 못해 매장을 정리했습니다. 본인 명의 아파트를 급매로 내놨지만 팔리지 않았고 결국 개인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30년을 이 일을 했는데 마지막 2년 때문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라는 인터뷰가 기억에 남습니다. 2025년 10월 미국 뉴스를 보다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 연체율 급등으로 수만 명이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할부 상환이 어려워진 소비자들이 차를 압류당하고 중고차 가격은 30에서 40% 폭락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비슷한 경로를 밟았습니다. 부동산 서브프라임이 아니라 자동차 서브프라임이었을 뿐입니다. 과도한 대출, 금리 급등, 시장 붕괴. 한국은 이 과정을 10에서 15년 늦게 하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예견된 몰락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금리 폭등으로 소비자들이 할부 구매를 포기했습니다. 둘째, 재고금융 구조의 함정에 빠진 딜러들이 손님이 와도 차를 팔 수 없는 지옥에 갇혔습니다. 셋째, 대기업 인증 중고차의 본격 진입으로 시장이 재편되며 개인 딜러들의 설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냉정하게 전망하면 2027년까지 개인 딜러의 절반 이상이 시장에서 퇴출될 겁니다. 살아남는 건 대기업 인증 중고차와 극소수 프리미엄 딜러,
그리고 초저가 경매 전문 딜러뿐입니다. 중간은 사라집니다. 이게 시장 정화일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자영업 붕괴일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중고차 돈 좀 된다는데 고민하는 분 계시지 않으신가요? 혹시 지금 재고 금융으로 차를 떠안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